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서울시에서 어제 또 다른 무상복지 시리즈로서 청년수당을 제공하겠다라는, 그거를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무상급식은 이미 그 뿌리 자체가, 철학적인 배경이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봤었을 때 국민 전체에게 단기적으로는 뭔가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될 수가 없는 정책이라고 이미 제가 여러 번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청년수당의 기본적인 골자는 기존에는 좀 선별적인 어떤 취지가 있었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 청년수당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소득에 상관없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이 한 150% 이상이 돼야 됐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취업활동, 구직활동 이걸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을 했다. 이것이 이제 청년수당의 기본적인 골자였는데, 이걸 이번에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거냐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간에 다 주겠다 이거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복지라는 것은 뭐냐? 진정한 의미의 복지라는 것은 뭐냐라고 질문했었을 때, 글쎄요, 저는 보수주의자 그리고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복지라는 것은 이렇게 저는 정의내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환경에 상관없이 결과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저는 복지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이 청년수당 정책은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복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왜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은 금액을 줘야 됩니까? 그 논리적인 근거는 뭡니까?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합리성은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갖겠다라고 한다면은 부족한 사람에게 소득 기준으로서 자기 형편에 상관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대체가 내가 여러 가지를 추구하고 싶다라고 해도 이놈의 가정 형편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골라내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복지를 우리가 줌으로써 자기가 똑같은 결과를 얻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라 저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기회에 평등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복지죠. 이런 식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50만 원씩 6개월간 준다라고 하면은 서울시에 지금 15세에서 34세 그 사이가 지금 한 150만 명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게 되는 돈 자체가 9조 3천억 정도가 이제 든다고 합니다. 1년에 9조 3천억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1년에 9조 3천억을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항상 정치인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돈은 자기 돈이 아닙니다. 이 지금 돈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인 돈이 아니에요. 자기 돈이라고 한다면 자기 철학에 맞게끔 그렇게 쓰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15세에서 34세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 돈을 전부 다 뿌리겠다라고 한다면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 돈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 대표성은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토론해야 되겠죠. 글쎄요, 과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부자인 사람들조차도, 내가 지금 상위 소득에 있는 사람이고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사람들, 중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둔 거를 이 부자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매달 50만 원씩 6개월 300만 원, 1년에 9조 가까이 되는 돈을 준다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왜 이런 정책이 만들어질까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거 때문인 것이죠. 선거를 앞두고 청년층한테 선거표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함부로 쓴다라고 하면은 후대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고 동시에 아주 해결책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있는 사람들한테 복지를 많이 해줄 필요가 없겠죠. 있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 복지는 그 사람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게 뭐 조상 때문이든지 간에 부모님 때문이든지 간에 누구 때문이든지 간에 자기 개인적인 환경으로서는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국가 전체, 가난한 사람부터 중상위 계층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국민이라는 그 개념으로부터 얻어진 돈, 즉 세금을 그 사람들한테 쓰기보다는 누구한테 쓰는 것이 정당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불쌍한 사람들한테 쓰는 것, 조금 더 소득계층에서 하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쓰는 것이 훨씬 더 정당한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15세에서 34세에 있는 사람들한테 1년에 9조 가까이 돈을 쓰겠다라는 박원순식 포퓰리즘은 이미 무상급식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속아 넘어갔죠.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짜로 돈 주겠다라고 하는데, 공짜로 밥 주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후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겠죠.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내가 중상위 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내가 돈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한들 공짜로 돈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공짜로 밥을 먹여주겠다라고 한다면 누가 고민을 하겠습니까? 아니 왜 15세에서 34세까지만 주세요? 더 늘려가지고 34세에서 50까지 다 주시죠. 왜?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라는 지적이 항상 나오죠. 진보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박합니다. 야, 아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편적 복지를 함으로써 선택적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평균의 소득을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야,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 봐라. 걔네들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복지를 하고 있지 않냐. 그 주장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이 뭡니까? 첫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들 세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세금 자체도 보편적으로 내죠. 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까요? 보편적인 복지가 가능하겠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보편적으로 많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금 많이 내는 거는 아주 거부를 많이 하죠. 지방세 조금만 높이겠다, 소득세 조금만 높이겠다, 아니 나가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내가 한 5%만 높이겠다. 자영업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편적인 복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근본적인 철학은 간단한 거예요. 보편적으로 돈을 내면 보편적으로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그 나라들은 발전을 해온 겁니다. 지난 몇백 년 동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지금 세금을 걷고 있지 않죠. 이미 소득세 같은 경우도 상위 계층이 많이 내고 있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1%가 전체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구조로 이미 누진적인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자체가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는 거, 제공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보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주게 되면은 전체 평균적인 소득이 증가가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에 어긋납니다. 우리가 서양 역사를 봤었을 때, 민주적으로 많이 성숙한 나라를 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서양 역사가 진화가 되어 왔습니까?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렇죠? 에스모글루가 국가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처럼, 그리고 앵거스 디턴이 위대한 탈출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평균의 중상위 계층을 만들어냈던 것은 보편적인 복지를 통해 가지고 중상위 계층이 확장된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중상위 계층이 확장이 됐던 것은 다 전부 다 시장 자본주의를 선택했던 나라들이 중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확장이 됐던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진보주의자들이 항상 비판하는 게 뭡니까? 야, 자본주의 때문에, 시장 자본주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상위 계층만 잘 먹고 잘 살고 하위 계층 같은 거 다 죽게 생겼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시장 자본주의라는 것이 시작되기 300년 전, 그리고 시장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난 뒤에 지금의 모습을 봤었을 때 과연 하위 계층의 평균 소득이 줄어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위 계층의 평균 소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 앵거스 디턴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에스모글로우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중상위 계층도 똑같습니다. 시장 자본주의를 우리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중상위 계층이 몰락했을까요?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중상위 계층이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우리나라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진보주의들은 항상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은, 왜 부자들은 저런 식으로 많이 잘 사냐? 이것만 강조하고 있죠. 시장 자본주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불평등이 심화가 됐다라는 것만 강조를 하죠. 불평등 존재하죠. 불평등 심화됐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뭡니까? 중상위 계층, 하위 계층의 평균 소득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죠. 역사 어느 나라에서, 서양 민주 역사 어느 나라에서 보편적인 복지를 통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잘 사는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런 나라가 가능한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편적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둘째, 인구수 규모가 작아야 됩니다. 셋째까지 말씀드릴까요? 자원이 풍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 가지 조건에 다 충족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수 규모도 땅덩어리에 비해서 아주 많고 자원도 없고, 그리고 나아가서 세금 자체도 보편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근데
북유럽 국가의 그런 식의 보편적인 복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지금 여건도 맞지 않는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를 끌어오겠다? 글쎄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정부를 필두로 해서 박원순 시장까지 무상복지, 무상보유, 이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이 비판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시장자본주의라는 것을 받아들인 나라가 항상 진보주의자를 비판하는 것처럼 중상위 계층이랑 상위 계층의 소득 격차가 켜졌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중상위 계층이 50년 전에 비해서 100년 전에 비해서 몇 배로 더 잘 살게 됐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전체 소득 수준에서 1%에서 10%가 된다라고 하는 최하위 소득 수준조차도,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난 시장자본주의를 통해 가지고 몇백 배 가까이 소득 수준이 증가가 됐다라는 거. 아프리카라는 국가뿐만 아니라 인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것이 전부 다 역사적으로 지금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어떻게 실패할까? 에스모글로는 경고하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위대한 탈출을 가능할 수 있었는가? 앵거스 티턴이 강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실패하는 길을 가고 있고, 위대한 탈출은커녕 위대한 망작의 길로 빠지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더 이상의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책이 성행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거는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런 식의 정책을 펴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